자,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바로 오동현 변호사님이신데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이십니다. 오동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동현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예. 검사라고 하잖아요. 네, 검사를 네,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네, 네. 네, 네. 검사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검사가 이름 그대로 네. 검사를 한번 검사해 보자. 아, 네, 그래서 2023년 10월 26일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뭐 한동훈, 뭐 이원석, 그렇지. 뭐 송경호, 뭐 거의 뭐 검찰 출신들이 각 정부 어떤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이복현까지. 네, 이복현까지. 그래서 네. 그런데 이 정치 검찰들이 뭐 정부 요직을 다 장악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아유, 그럼요. 정적을 제거하고 예. 뭐 조작 수사하고 그렇죠. 뭐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그렇죠. 자기 편들은 봐주기 김건희를 포함해서. 네, 김건희를 예. 포함해서 예. 그런 부분 이런 검사들은 누가 검사하냐.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네. 법률적으로 이 검사들 정치 검찰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치 검찰들이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형사 고발도 하고 뭐 네. 그러기 위해서 예. 만드는 단체입니다. 검찰이 가장 불편해할 그런 네, 많이 단체가 됐고 또 앞으로도 네, 네, 네. 더욱더 네, 네. 경계심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수거 대상에도 이름을 올리는 수거 대상에도 이름을 올리는 검사가 네, 네. 돼야 할 텐데. 자, 검사.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시대에 특히 네, 더 네. 아주 그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단체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몇 분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 2023년 10월 당시에는 워낙 검찰 권력이 세고 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같이 좀 이렇게 네. 하자고 했을 때 네. 뜻은 공감하나 대부분 다 좀 지금은 곤란하다. 뒤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겠다. 예. 처음에는 정말 4명이서 시작했어요. 아, 어떤 분들이셨어요? 같이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왔던 분들인데 뭐 익산에서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승 변호사, 네. 네 그리고 또 그 임윤태 변호사도 아. 있고 또 관악에서 활동했던 김기영 변호사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찐들입니다, 여러분. 네, 찐들이에요. 네. 그러다가 예. 이제 12월 3 그러다가 차차 늘어났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12월 3일 탄핵 이후에는 좀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지금 또 계속해서 좀 같이 하자는 분들이 네. 많이 느셔가지고 지금 예. 현재는 18명이서 아이고. 같이 여러 건들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한 4배 가까이 늘어났군요. 네, 네네네. 근데 아마 지금 더 많이 같이 하자고 연락 주시고 하시는데 예. 제가 일단은 좀 같이 예. 하는 걸 하나하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동현 네. 변호사님, 네. 대표 변호사님이 네, 네. 대표 변호사님이신데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네, 대한 선거법 위반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어제 또 상고를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상고가 맞죠? 네네, 상고. 대법원에 대법원으로 상고를, 네네, 3심으로 갔는데 네네. 그 검찰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다들 참 저는 어제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상고장을 접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 야, 얘들은 참 정말 윤석열 정권에는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에는 그 법원에서도 법원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법관이.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즉시 한번 포기하고 네. 석방지휘 내려가지고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6일 이재명 대표님 그 항소심 선고는 저도 서초동에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기록했었는데 예. 너무 완벽하게 1심을 뒤집은 거예요. 네네네. 판결문이 100페이지가 될 정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김문규가 골프 쳤다. 그리고 백현동 사업에서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풀었었거든요. 네네. 하나하나 다 1심 판결을 반박을 하면서 그리고 네. 검찰 주장을 반박하면서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상고심을 간다고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아주 정교한 법리로 맞습니다. 판단을 했어요. 네. 1심 판결이 잘못된 걸 하나하나 다 꼬집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다음 어제 바로 뭐 법리 오해와 그리고 뭐 체증법칙 위반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법리 오해는 뭐 늘상 하는 말이고요. 그렇죠. 근데 체증법칙 위반은 뭐예요? 아니 체증법칙 위반은 그 법원에서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 뭐 그런 건데 예. 법원에서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조작된 게 맞잖아요. 그게. 예예예. 그게 무슨 채팅법칙 위반에 해당하겠어요? 그 때문에 지금 저 인터넷에서는 네, 밈이 지금 밈이 좀 돌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법리오에는 또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1심에서 김문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님 주장한 것처럼 이 김문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단지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검찰 주장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가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김문규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1심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명백하게 그거는 아니다. 이게 판단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언제 그런 말을 그러니까요. 했느냐 그런 해서 한 적이 자기들도 그렇죠. 공소장 변경한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네. 네네. 아니, 질질 뭐 끌다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네. 그걸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네. 이거는 그 의미가 김문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는데 왜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냐 이거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지금 검사가 자기들 내피셜인 거잖아요. 내피셜.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 생각이고 의도고 네. 정확하게 그 공직선거법상 사실인지 여부는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그걸 어떤 의미인지를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그 심증으로 그렇게 저 그렇죠. 처벌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2심 판사는 네네. 거기에 또 동조를 네, 했던 동조를 거고. 한 거고요. 네.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신속하게 검찰에서 상고를 했죠. 왜 워낙 이제 검찰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빨리 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상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상고장을 접수하면서 네. 검찰은 이제 정말로 자기 생명이 다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네. 그 심우정이가 지난번에 네. 그 즉시 항고를 하라는 네, 네, 네. 법원행정처장의 말씀도 맞습니다. 네. 무시하고 그냥 네. 안 하겠다. 네. 그 윤석열을 또 석방시켜고요. 네, 네, 네. 그래놓고는 또 문제가 됐던 시간 말고 일로 그렇죠, 개선하라. 그렇죠.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 맞습니다. 길을 깔아준 꼴이었는데 이것만 해도 네. 이미 검찰청 내부에서 나오듯이 그 말이요. 검찰은 끝났다. 맞습니다. 거의, 네. 거의 끝났다. 이번 이런- 상고장 제출로 네. 거의 자기의 목숨줄을 다 한 것 네. 같습니다. 야 네. 이렇게 검찰이 대단히 교활한 집단 아닙니까? 근데 너무 그 살아있는 권력일 네. 때는 충성하지만은 맞습니다. 네. 죽어가는 권력이면 현재 권력이라도 그냥 네, 네, 밟고 핥히고 또 이렇게 물어뜯고 그러는 건데, 네. 야 지금 이 태도는 아주 그냥 볼장 다 본 것 같아요. 뭐 일반 국민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네, 그렇죠. 예. 네, 참 하여튼 어떻게 우리 되는지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3심 가서 엎어질 일은 없다. 제가 뭐 판결문을 다 꼼꼼히 봤거든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뒤집을 수가 너무 자세히 이건 정말 항소심에서 뭐 1심 판결을 빨간 펜 선생님처럼 다 뜯어 고친 거잖아요. 네네, 이게 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예.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뭐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고 개인의 기억이라든지 개인의 감정 표현의 그 감정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선법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건 네. 명백한 거거든요. 네네네. 공선법에서는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는 행위자의 사실에 대해서 처벌하게 돼 있는 거지. 네. 본인의 기억 여부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 너무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냥 기소도 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하죠. 기소도, 일반인 네. 같으면 맞습니다. 기소도 안 할 네. 사건인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죄로 지금까지 재판에 질질 아니, 끌려 다닌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경선 기간 네.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 그럼요. 유포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대장동 그분. 네, 대장동 그분 그분. 당신이잖아. 이재명 네, 네, 당신이잖아. 네. 그랬던 윤석열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윤석열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종합 고발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아. 한 250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서 경선 기간과 예. 그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 사실한 거,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해서 허위 사실 유포한 거, 예. 모든 걸 다 첨부해서 종합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곧 파면 될 거니까 예. 대통령이 신분일 때 마지막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 국수본 앞에서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아, 제출했는데 그러셨구나. 그 윤석열의 그 진술들을 보면은 그 김건희와 관련된 네. 그것도 최은순과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예.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또 부산저축은행 사건 윤석열이 주임 검사로서 했던 때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고 네. 건진법사에 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했고 신천지 관련해서 네. 그 모든 부분들 저희가 다 짜집게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추리고 추렸는데도 260페이지가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는 아까 네. 말씀하신 그분 대장동 그분 아, 대장동 그분이란 말이 없어요. 녹취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네. 그분 당신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던 게 윤석열이고요. 그거를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자기 SNS뿐만 아니라 예. 유세장에서
네. 각 지역 유세를 돌 때마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 부분을 다 제가 종합해서 예.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하고 네. 윤석열의 발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 허위 사실이고 그는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아, 게다가 또 그렇죠. 네. 윤석열은 당선자고 그러니까요. 이 대표는 맞습니다. 낙선자예요. 네, 근데 네. 낙선자한테 이렇게 그 저기 허위사실 공표, 네. 그것도 당선 목적에 이걸로 엮어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정말 네, 처음부터 이거는 과도하다, 지나치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것 말고도 다른 네. 그 네, 혐의에 네, 또 지금 네, 재판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2개 사건, 8개 혐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5개 재판이잖아요. 네, 5개 재판이 지금 현재 네. 1건 빼고 이제 4건이 더 있는 거죠. 4건이 더 있죠. 네, 네, 근데 네 또 건이 더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아직 한 건 남은 셈이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5건의 총 재판이라면 5건입니다. 3심까지 간다면은 3, 5, 15, 15번의 재판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하고 네, 그중에 네. 3개가 끝난 것이고. 네, 예.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번 어떻게 보면 지금 공선법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가장 좀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선거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이 박탈이 되냐.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지면은 선거 비용까지도 그렇죠. 네, 440억인가요? 40억 가까이. 네. 예, 요거 저 선거 민주당이 비용. 물어야 네,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건은 뭐 1심에서 잘못된 판단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그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한시름 좀 나왔다고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소심에서 워낙 자세히 판결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 네. 그래서 뭐 상고심 가더라도 크게 걱정은 없다 이런 생각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항소심 진행되고 있는 게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위증교사. 네. 이 건 또 일단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음. 또 항소심이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이제 공판 준비기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나머지 사건들은 다들 아시는 너무 복잡합니다. 네. 대장동, 백현동, 위례 관련된 성남 FC 사건 이 네. 4개가 한 번에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정말 한 1심만 해도 몇 년 걸릴지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워낙 사건이 복잡하니까. 사건이 복잡하고 많고 관련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오래 걸릴 거야.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네. 언제 어떻게 그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파면 선고가 나면은 이제 2달 안으로 네네. 선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만약에 뭐 한 4월 17일이라고 합시다. 네, 4월 네, 18일은 이제 네.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이니까 네, 네. 4월 17일로부터 2달 후인 6월 17일까지 네, 네. 6월 17일까지 판결 결과가 나올 만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네, 하나도 이 선거법 그 3심도 30도 60일인데 네. 그렇게 치면 6월 26일까지거든요. 네. 5월 26일까지 네. 정도 되니까 네. 그것도 물론 뭐 634 원칙을 634 원칙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게 과연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 자체가 네네네. 상고심에서 네. 뭐 그 상고심은 뭐 사실심이 아니라 이제 법률심이기 법률심이죠. 때문에 네네네. 2심의 판결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네네.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항소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뭐 잘못됐는지 아까 그래서 말한 법리 오해라든지 네. 책임법칙 위반인데 예. 책임법칙 위반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책임법칙. 체증법칙 자, 체증법칙. 네, 체증법칙 예, 위반은 뭐 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이제 법리 오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예. 당연한 해석인 거기 때문에 뭐 상고심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상고심 난다고 하더라도 뭐 만약에 정말로 뭐 대법원에서 뭐 유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내려보내 파기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확정되진 않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네, 봅니다.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건들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네. 이 대표가 뭐 그동안 너무나 억울한 수사를 당했고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 법원이 이제 정의를 바로 세워준다라는 네. 차원에서 일단 무죄가 난 것이 나중에 엎어진다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다들 관심은 사실 헌재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진님 아직도 제가 8대 0으로 아는 것 같은데 5대 3이 확실한 것 같다. 안 그렇다면 지연시킬 필요가 없자는가.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의견을 밝혀야 사실은 선고를 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의견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질질 끌어서 4월 18일까지 가자. 이런 지금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뭐 기각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각 아니야. 나는 뭐 아무 입장도 밝힐 수 없어. 이래버리면은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지금 헌재가 왜 이렇게 선고를 늦추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게요. 지금 참 너무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이게 2월 25일 마지막 결심하고 네. 지금 벌써 시간이 지금 한 달이 훨씬 훌쩍 지났는데 전 사실 사상 가장 빨리 네. 가장 빨리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2월 25일 네. 그 다음 주에 네. 선고가 이루어질 빠르면 것이다라고. 3월 초에도 선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건이 뭐 솔직히 박근혜 그 탄핵 사건보다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복잡하게 하기 싫어서 네. 그 사실은 내란죄를 그렇습니다. 뺀 거 그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뺀 거고 예.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전부 다. 네네. 뭐 온 국민들이 음. 다 그 장면을 다 봤고 네. 그리고 국회를 침탈한 네, 거. 국회를 침탈하고 진짜 무장 병력들이 국회에 쳐들어왔고 네. 또 선관위에도 쳐들어왔고 거기는 진짜 근처도 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또 국회의원들을 총을 쏴서라도 끄잡아내라. 네.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포고령 자체도 불법 포고령이잖아요. 위법하고. 네. 일단 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예.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전시 기타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되지도 않고 그렇죠. 아니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전시해 준다는 비상사태입니까? 아니 그게? 본인이 저기 네.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뭐 네.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수사해서 맞습니다. 규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왜 네. 그때는 안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계엄을 선포해서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것이고. 되죠. 너무 예. 명백한 지금 이거는 헌정질서 파괴고 국헌분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게 너무나 명백한 건데. 그렇죠. 군을 동원했으니까 네, 폭동이죠. 군을 동원하고 네. 경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경찰도. 그리고 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해서 한 3시간 정도. 네네. 그 국회의장 의원식 의장 관저에도 근처에서 뭐 병력들이 있었던 모습도 보였잖아요. 해제가 났는데도 네네. 해제 불구하고.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나서 뭐 해제 의결이 난 이후에 윤석열이 또 이렇게 뭐 김용현과 함께 뭐 2차 계엄 또 해도 된다. 뭐 네. 그런 얘기도 한 정황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예. 그런 게 일단 명백하게 이거는 정말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데. 그리고 지금 네. 그 한덕수에 대해서 비상국무회의 때 당신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걸 네, 놓고 맞습니다. 사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런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따져봤단 말이죠. 네. 어떻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 보기에는 일단은 저는 한덕수 탄핵 결정을 보고 느낀 게 네. 윤석열은 무조건 파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한덕수는 기각됐지만. 한덕수는 기각됐지만 네. 그게 한덕수의 어떤 역할 자체가 그래 중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네네. 윤석열은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 예, 그렇죠. 우두머리 본인이 뭐 전부 다 지휘 다 하고 이게 작년 3월부터 준비해왔던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방가로 전화를 불러. 해가지고 네. 말이야. 그 문을 그렇죠. 부수고 네, 들어가서 네, 네, 한 네. 명씩 4명이 네. 한 명씩 네. 끌어내라고. 왜 그 또 그리고 나서 뭐 왜 병력을 그밖에 투입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단을 만들었냐 또 얘기하고 그런 게 다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거를 파면 안 한다면은 앞으로 이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계엄 면허를 주는 네, 거예요. 앞으로는 대통령이 내 뭐 정당한 통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계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병력 그렇죠. 동원해가지고 계엄 선포하고. 근데 이래 되면 앞으로 우리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 자체도 이제 너무 불안정해지고 맞습니다.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는 날에 어느 국가가 투자를 하고 여행을 오고 하겠어요. 정말로. 그렇죠. 나라 망하는 거죠. 정말로. 진짜 만약에 네. 뭐 기각이 나온다든지 네. 그 점점 그 선고가 늦춰진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이거 진짜 우리 뭐 주식 환율 장담 못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그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상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렇죠. 일단 맞습니다.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네, 선포를 네,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비상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봐야죠. 지금 없었다. 그거는 네, 뭐 예. 형식적으로 뭐 그래서 지금 한덕수 그 결정문에도 뭐 비상계엄의 정당화를 위해서 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뭐 이런 내용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뭔가 비상계엄 자체가 요건이 안 되는데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정당화 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렇죠. 네, 한덕수 네, 네. 선고문에 나와 있는 네, 거 네, 보니까 네, 네, 그 말 네. 자체가 그러니까 네. 정당화가 필요한 회의였다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당화되지 못할 회의였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네, 네. 예, 일단은 그렇게 뭐 해석하는 게. 요건 자체도 갖추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게다가 국회 침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도 네, 침탈했다는 거.
요것만 보더라도 네. 아, 그리고 포고령에서 의대생 의사들 복귀하면 처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포고령 자체가 그거는 이게 국가 비상사태하고 의사들 복귀하고 처단하는 건 뭐 국민을 그냥 처단의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국민을. 처단이란 말은 뭐 네. 살상하라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겠죠. 네. 네. 그 게다가 1번이 바로 네. 정치 활동을 네. 금지시킨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초헌법적인 반헌법적인 그런 반헌법적인 겁니다. 내용이고요. 국가기관 자체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를 법에서도 국회 활동 금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국회를 제일 먼저 동원한 거잖아요. 헬기 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들이 그 논리라고 만든 것이 이건 사실은 일회성, 경고성 계엄이다. 그렇죠. 네. 뭐 계몽령이다 이렇게 두둔하는 인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반성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지. 네, 오히려 반성의 여지도 없고 정말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예. 아니 이 중대한 지금 자기들이 엄포용 경고용으로 한번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라 경고용 한 번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사실 아침에 우리 저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받은 글을 받았는데 그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글이 이게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소개해드린다는 점.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재판관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인용 5명, 기각 3명 이렇게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5대3으로 가다가 암흑의 재판관, 저 기각 쪽의 재판관 한 명이 인용 쪽으로 돌아설 기미가 보인다고 함. 애초에 그 기각 쪽이었던 3명 무조건 기각을 선언한 상태에서 문영배 이미선의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그 전까지 선고 보이콧하겠다고 했으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합치되는 거죠. 그럴 경우 국론 분열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주심인 정영식인지 아니면은 뭐 정영식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정영식이라고 제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그 기각 쪽 재판관이 한 발 물러서고 있다고 함. 대신 개인 의견을 쓰는데 시간 할애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여 가급적 선고는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이 퇴임 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한 듯 6대2 상황에서 최대한 양 진영 간 불협화음 없이 진행되기를 위해서 개인 의견 등을 손보고 있다고 함. 4월 4일은 어렵고 4월 11일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함. 이게 사실은 4월 10일이면은 윤상현이가 예고했던 그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윤상현이 4월 11일로 얘기했어요. 4월 10일은 문영배 재판관이 테니스 하는 날 부부 동반으로 그래서 4월 11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보고 지금 당장 4월 11일이라고 또 공표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4월 11일까지 또 얼마나 그 양 진영 간에 치열한 또 헌재 근처에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발표는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뭐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빗나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받은 것 외에도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뭐 좀 이렇게 현재 분위기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정말로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 현재 재판 연구원분들도 전혀 지금 재판관들 간의 평의 내용들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신속하게 좀 이렇게 선고를 해야 되지 않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고 그래서 헌재에서도 가장 먼저 신속하게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입 선출 원칙이 한다 하더라도 한덕수보다 더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 선고 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일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손이 안 잡히고 뭐 퇴근하시고 나서도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광화문으로 나가시고 각 지역 집회 현장으로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이재명 대표 그 무죄 선고 난 날에 나도 숙면을 취했는데 다시 지난밤부터 그냥 2시간마다 한 번씩 깨가지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아이고 윤석열 체포 언제 되나 할 때 그때처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정말 이 상대가 박근혜일 때는 우리가 행복했구나. 이 상대가 이 법꾸라지다 보니까 법기술자다 보니까
야, 제가 사실 이번에 법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이 때문에.